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군사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주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계속 중국 경제가 위기로 달려가고 있다 라는 그런 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 본토에서 미국 내에서 사업하던 아주 중요한 기업 차이나텔레콤이 완전히 그냥 퇴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퇴출이 그냥 퇴출이 아니고 미 재무장관하고 중요한 협의 끝에 퇴출됐으니까 미중 경제관계 파탄나 버렸습니다. 파토 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 북한의 핵을 확산 주범이다 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우려 소식이 다시 또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 조져야 된다, 이런 여론 형성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입거 돌뒤의 전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입만 열면 거짓말 한 거, 그리고 우리 국민의 뒤통수를 친 거 들켰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종전선언 요구에 그동안 외교적 수사와 립 서비스로 대응해왔던 미국이 드디어 화를 터뜨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진실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조율 중이라는 등 평화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거짓 선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각 10월 2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이것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과 논의 중인 사안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 등 대북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며 한미는 다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양국의 핵심 전략과 신념은 일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해 종전선언 문안 조율 중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지난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외교안보 최고의 컨트롤 타워인 설리번 보좌관이 다른 조치, 순서, 시기, 조건의 단서를 달아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는 종전선언 분위기 조성에 찬물이 끼얹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 베이징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집권부터 국민을 속였던 자들이 막판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평화 사기극을 벌이는 행태,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참 기가 차죠. 성김 대북특별대표 오기 전에 뭐라고 이 정부가 이야기하고 그걸 거의 관영 언론이라고 하는 자들이 쫙 받았었냐. 종전선언 문안 조율하러 온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김 갔습니다. 갔는데 그 결과물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성김은 한국에 있을 때 종전선언 관련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죠. 북한 SLBM 관련한 우려만 이야기했어요. 아니 미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종전선언 어쩌고저쩌고 하는 마당에 북한이 SLBM 쏘는데 그 종전선언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미국의 이 지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종전선언 하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는데 그걸 미국이 용납할까요? 바보가 아니죠. 한국이 지금 이렇게 얍삽해 보이는 이 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좀 있으면 바뀔 자들인데 니들 바뀌고 그 다음 정권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된다면 이거 종전선언 안 해주면 우린 친중 갈 거야 라고 협박하면 그때 가서 보든지, 아니면 정권 바꿔버리면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이 자들하고 지금 몇 달 안 남은 이 자들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걸 해주겠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종전선언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그거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자꾸 물어보니까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그거는 한국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또 거짓말을 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렇게 불쾌하게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러시아에 가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도와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종전의 부분에 있어서 6.25 전쟁에 있어서 6.25를 허락하고 지원해준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소련 아닙니까? 그런 소련에게, 소련이 후신인 러시아에 가서 종전선언 협조 어쩌고저쩌고, 얘들은 진짜 정신세계가 정말 참 희한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보기에 러시아, 중국 공산당 이들은 6.25 전쟁면에 있어서 적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든 종전선언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정상회담 한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자들, 정말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가증스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 외교안보당국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 바로 확산 범죄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통해 세계 안보는 물론 미국 본토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 국방부가 ISK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이슬람국가 IS에 뿌리를 둔 이슬람국가 호라산, 일명 ISK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르면 6개월 내에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10월 26일 공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하원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내놓은 증언에서 ISK의 세력 확장과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시기까지 특정하며 앞으로 중동 지역을 거점으로 둔 불법 무장단체들의 미 본토 공격을 우려했습니다. 칼 차관은 정보당국도 ISK와 알카에다 등 모두 미국을 상대로 한 공작을 수행할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럴 능력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도, 다만 빠르게 능력을 확장하고 있는 ISK는 6개월 이내, 알카에다는 6에서 12개월 이내에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왜 이 시점에 미 국방부 차관이 중동 지역 불법 무장단체들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신무기를 어딘가에 팔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 대변인 역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즉 대외 판매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월간 조선이 지난 2016년 스튜어드 브라딘 국제특수부대 재단 미 마약국 국제마약단속 전략보고서, 내셔널 인터레스트 보도, 위키리크스 문건 등과 IS 대원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도한 특집 기사에서는 IS와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탄저균, 마약류와 불법 자금 세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폭로되어 있는데요. 초유의 미국 본토 공격이었던 9.11을 계기로 얻어맞았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이라크 후세인 정권 사례가 지금의 북한 정권과 묘한 데자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간조선 지난 2016년 기사에서 쿠르드족의 정보 당국자, 쿠르드족도 아주 거대한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정보 당국자가 정보 분야가 굉장히 큰 조직이 있고 그게 또 당국자들이 있죠. 그 당국자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IS하고 북한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동네에서는 다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공공연하게 IS와 북한이 여러 가지 거래를 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IS는 지금 쇠락을 했지만 그 IS가 다시 태동을 해서 ISK, 과거 호라즘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아시죠? 그 지역의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 국가 호라즘. 그래서 호라산,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IS들이 준동을 하는데 얘들이 6개월 내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라고 펜타곤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펜타곤도 9.11 때 직접 또 두들겨 맞은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쯤에 들이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미 본토가 초유의 공격을 받은 지 20년 지났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이었으니까 딱 20년 지났는데 다시 미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북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핵이죠. 이걸 해외에 판매하려고 안달이 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IS나 6에서 12개월 내에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알카에다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미 본토가 핵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핵 미사일이나 이게 아니라도 하더라도 더티밤이나 핵 배낭이나 또는 항공기를 통한 이 납치를 통한 어떤 그 핵물질의 확산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냥 물리적으로 때려버린 그 상황에서도 미국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는데 물리적으로 때린 걸 넘어서 핵물질을 그냥 뿌려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이거 미국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상을 국방부에서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예방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은 뭡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예방은 예방적 선제 타격이죠. 그러면 IS를 타격하냐? 아니면 그 정말로 우려되는 물질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 확산자를 타격하냐? 선택 아니겠습니까? IS는 당연히 맞을 것이고 만만하니까. 그런데 북한도 과거 후세인이 바로 WMD 대량 살상무기 확산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 의자에 앉아버렸죠. 북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금 여론 조성, 프레임 짜기 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곧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권만 바뀌면 과거 5년 전에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같이 북한을 때리려고 했었죠. 우리 정권만 바뀌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권 바꿔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 가능성을 전해드린 직후에 미국이 중국에 강력한 한방을 날리며 미중 충돌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텔레콤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20여 년 가까이 미국 시장에서 모노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던 중국 국영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 중국 전신집단공사의 미국 내 사업 면허를 공식 취소했다고 BBC가 현지 시각 10월 27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행정부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이들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통신망에 접근해 데이터를 탈취하고 조작, 방해, 불법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차이나텔레콤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과 기타 유해한 활동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 사업 면허를 취소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차이나텔레콤은 60일 이내에 미국에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해야 하는데요. 차이나텔레콤은 미국에 거주하는 400만 명의 중국계 미국인과 250여만 명에 달하는 장기 체류자, 미국에 진출한 주요 중국 기업 대부분이 사용하는 거대 통신사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에 앞서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주요 중국 기업들을 미국 뉴욕 증시에서 모두 퇴출시킨 바 있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차이나텔레콤은 미국에서의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차이나텔레콤은 즉각 반발하며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조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제닛 앨런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의 전화통화 직후 나온 이번 조치,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게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그냥 허가 취소돼 버렸어요. 사업자 등록증 말소시켜버린 것이죠. 이제 장사 못한다는 겁니다. 나가라. 왜냐? 니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통신업을 하면서 미국의 통신업 이 전체 어떤 그 유통 서버 여기에 접속하고 하니까 불안하다. 왜? 니들은 그런 놈들이니까. 스파이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진작에 퇴출되었고 그럼으로써 이 가입자가 확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가입자들은 중국인들, 중국 교포들이죠. 그리고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중국인들, 이것만 해도 6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하는 모든 중국 기업들, 이들이 차이나텔레콤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차이나텔레콤을 아웃시켜버리면
뭐 개인이야 뭐 AT&T나 이런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서 그냥 휴대폰 쓰면 되죠. 그런데 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이 중국 기업들은 완전히 그냥 서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런 요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뭐 중국 관련해서 전력난, 그 전력난 때문에 공장 가동률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생산 줄어들고 뭐 반도체 수급 안 되고 이런 모든 전방위적인 그런 그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정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이 이 중국의 유허 경제 담당하는 이 부총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제재나 뭐 압박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쫙 나왔다라고 해요. 쫙 나왔는데 옐런하고 유허하고 통화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차이나텔레콤이 민원 취소해버린 겁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허와 옐런의 통화는 사실상 그냥 삿대질하고 끝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잖은 사람들이 진짜 삿대질 안 했겠지만 그냥 그 전화 영상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 영상통화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맺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통화 직후에 중국의 국영기업에게 완전히 그냥 치명상을 줌으로써 중국이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 경제적인 사업뿐만 아니고 또 중국 정보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도 지금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과 중국은 이건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바이든 정부와도, 과거 뭐 트럼프 정부와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든 정부와도 중국은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쪼는 이런 정책들이 주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걸 군사 안보적으로도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트럼프 때보다 더 세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중국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우리 국내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 기쁜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